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4강 프로파일링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파일링의 목적과 유용성, 즉 효용성에 대한 검증 결과들을 주로 쭉 설명드리고, 이어서 프로파일링의 종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바톨의 5가지 유형을 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이라고 그럴까요?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요, 프로파일링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요, 또 그 방법에 따른 프로파일링 어떤 전략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프로파일링의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드리고요. 학습 개요는 주로 프로파일링에 있어서 연역적, 기납적, 주로 임상적, 통계적 프로파일링은 간략히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연역적, 기납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프로파일링 방법으로서의 임상적, 통계적 프로파일링인데, 이건 추후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적 방법이라는 것은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걸 임상적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사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임상적 프로파일링은 좀 연역적 좀 방법에 가깝고, 통계적 방법은 과거의 자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이 조금 가까운데, 어쨌든 임상적 방법은 각 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은 그 사건과 유사한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으로 비교해가면서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은 주로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니까 면접이나 인터뷰 기법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죠. 통계적 방법은 당연히 과거의 유사 사건들 쭉 해서 별량 분석, 다별량 분석을 해서 어떤 그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그 집단과는 구분을 해서 그것들의 특징들을 모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주제는 임상적 방법에서는 범죄의 동기, 통계적 방법에서는 범죄의 어떤 그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접근은 환상, 공상에 대한 것고, 다면적 접근 방법, 학문적 병역은 임상적 방법, 임상심리학이, 통계적 방법은 행동과학,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상은 성적 살인이나 강간 등에서, 통계적 방법은 휴학범죄나 폭력범죄, 기타 이런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넘어가고요. 오늘은 주로 기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납적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재반 특성을 가지고 현재 발생한 범죄나 또 아직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 범인, 용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기납적 방법이다. 즉 과거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현재에 발생한 범죄 사건에다가 적용해 접목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 행동에는 일정한 법칙성이 있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에서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납적 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나적 프로파일링은 아주 작은 규모의 표본 안에서도 개인적 특성들과 행동에 관한 중요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아까 통계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행동과 동기는 시간이 지나도 한 개인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또 예측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법 수사, 수법 범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유형의 수법이 어떤 사건에서 발생하면 수법 수사라는 것이 그런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서 범죄를 하는
전과자들이 누가 있는지, 범죄자들이 누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서 그 범인, 그 동일 수법의 범죄자들을 하나의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수법 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수법 수사가 가능한 것은 이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행동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195쪽에 있는 기하적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논리적 사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펴보시면 기하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다른 범죄자들 또 범행 현장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 알려진 행동들과 암신된 감정들로부터 범행 또는 범행 현장 그리고 피해자들을 프로파일링하는 절차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용어가 제시하고 있듯이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최초의 통계적 데이터에서 특별한 범죄자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추론이 가능하다. 즉, 이 통계, 모았던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모아놨던 통계가 지금 범죄자의 행동이 그대로 추론하는 방법이 기납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다. 어쨌든 기납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일반적으로 몇몇 통계적 분석의 결과이거나 혹은 사건 외부에서 그것의 추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납적 범죄자 프로파일이다. 그 논리적 사례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납적 프로파일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195쪽에 싣고 있습니다. 이 기납적 프로파일링은 법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또는 교육 또는 훈련 없이도 활용하기가 매우 쉽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서 어떤 범행 현장에서 칼을 사용했는데 그 흉기가 어떤 그 자상 이렇게 쭉 찢었느냐 아니면 깊게 들어갔느냐 또 한 번에 뭐 어떤 그 어떤 주요 부위를 찔러서 살해했는가 여러 번 찔러서 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계 과거 사건들을 통해서 통계적 분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거다 접목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프로파일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과적 전문 지식이나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유사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추론들이 간단하게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여러 것들 딱 축적이 되어 있으면 현재 사건을 거기에 그거 대조해 보는 거죠. 매칭을 해보면 과거의 사건들에서 추출된 공통된 어떤 그 용의자의 특징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납적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외로 단점이 좀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재 196, 7쪽에 쭉 속에 있는데 자료 그 자체가 한정된 인구의 표본으로부터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나적 프로파일링이 단지 알려진 그리고 체포된 범죄자들로부터 수집된 제한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납적 프로파일링의 큰 단점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 사건 하면 그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범죄, 연쇄성 범죄는 뭐 연쇄 강간 범죄, 연쇄 방화 범죄, 뭐 또 어떤 그 테러 사건, 뭐 등등 이런 사례들이 통계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구축할 만큼 자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나적 방법이 그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통계적 분석을 가지고 현재의 사건에 접목 매칭해 보기 때문에 그 과거에 제한된 몇몇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지금의 사건에 일반화해서 적용해 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개별 인간의 행동과 특성들은 물론 일반화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표본안에서 개인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중요한 통계적 분석 예측은 해볼 수 있다 하는
그 어떤 가정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한된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단점으로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인데요. 연역적 프로파일링 교재 198쪽에 있습니다. 터비가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의 사진에 담긴 것과 같은 법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 검시 보고서, 검시 사진, 그리고 가해자 연구를 통한 피해자 특별한 범죄자의 범죄 행동에 대한 완벽한 재구성, 이러한 개인의 패턴으로부터 범죄자의 성격, 범죄 수, 감정과 동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터비가 정의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범죄 현장, 범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납적 방법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에서 나왔던 통계적 추정치를 가지고 현재 사건에 접목해보는, 매칭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은 지금 현재 사건에서의 범행 현장, 거기서 관련된 여러 수사의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범죄자의 성격이나 감정 동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 터비의 정의에서 우리가 기나적 프로파일링에 대비해서 연역적 프로파일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연역적 방법은 현재의 사건에서 범죄자의 성격, 감정, 동기를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게버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 피해자 그리고 중요한 범행 동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범죄 현장을 통하여 범죄자의 행동을 조사하고 그러한 특별한 범죄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그걸 통해서 범행 행동 패턴에 관한 분석을 만들어내고 그걸 기초로 한 논리적 설명이 연역적 프로파일링이다. 그래서 일정한 범죄 사건이나 일련의 범죄 사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 또는 범인의 행태적 증거를 분석하여 범인의 성격 등 재반 특성을 추출하는 과정과 기법을 연역적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198쪽에 연역적 프로파일링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논리적 사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행동 증거 분석 기법 오로지 범행 현장과 그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법과학적 증거로부터 특별한 범죄자, 범행 현장과 피해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이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방법이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장점에 대해서 쭉 몇 가지 좀 소개하면요.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범죄 현장, 범죄자 간의 상호작용의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아주 기괴하거나 혹은 외관상 중요하지 않는 범죄들에서조차도 개별 범죄자의 동기를 정확하게 분석 가능하다. 아까 기나처 보안법의 프로파일링은 좀 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연쇄 살인 사건, 연쇄 성범죄, 연쇄 방화 사건, 또 뭐 사체를 절단하고 뭐 하는 또 사체에 대해서 성적 어떤 피해를 주는 뭐 어떤 훼손 사건 이런 좀 더 특이하고 기괴한 그런 사건일 경우에 기나적 프로파일링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현재 발생한 그 범죄 통해서 범죄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성격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괴하거나 외관상 중요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또 법과학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 또 범죄 현장 재구성, 그리고 피해 패턴 분석이 요구된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아까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그런 법과학적 지식이나 교육 훈련을 안 받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그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좀 더 고도의 훈련을 좀 받아야만이 받은 프로파일러들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나적 범죄자 프로파일링보다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재에도 단점은 몇 가지 없다라면 세 가지만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속히 고정되거나 수정 보완될 수 없다는 어? 이 연역적 반복 그 범죄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수사 정보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떤 걸 뭔가 연역적 프로파일링 픽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다양한 기술이 축적되어야 해결할 문제이다. 매우 집중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사람 좀 심리적으로 프로파일러들이 피곤해질 수 있다. 이 프로파일링은 특정하게 알려진 범죄자를 지목할 수는 없을 수 있다. 즉 범죄자의 독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프로파일링도 쉽지가 않다. 범행 현장에서 뭔가 좀 특이한 뭔가 좀 독특한 흔적이 발견되면 프로파일링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파일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좀뭐 범행의 나이는 직업은 기혼 여부는 성격은 이런 것들을 이번 개별 범죄에서도 연역적 프로파일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그 개별 범죄에서 범행 현장에서 또 가해 용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나 뭐 사체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은 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고유의 정보들이 있을 때 연역적 방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기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을 중점으로 장단점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기납적 프로파일링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한번 풀어봅시다. 법과학적 전문 지식이나 교육 훈련 없이도 활용하기가 매우 쉬운 방법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유사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추론들이 간단하게 제시될 수 있다. 연역적 범죄자 프로파일링보다 더 전문화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라죠, 그죠? 연역적 프로파일링, 기나적 프로파일링은 더욱더 전문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서 또는 말 그대로 범죄 현장, 장소, 피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전문화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납적 프로파일링보다 연역적 프로파일링이 더 전문적인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라본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다음은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범죄 현장, 범죄자 간 상호작용 성질을 탐구한 점이다. 아주 기괴하거나 혹은 외관상 중요하진 범죄자의 개별 범죄의 동기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연역적 방법에서도 불가능하다. 법과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훈련과 범죄 현장의 재구성 그리고 피해 패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납적 범죄자 프로파일링보다 더욱 전문화될 경향이 있다라고. 정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이죠. 나번 그죠?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게 틀린 거죠. 개별 범죄자의 동기를 정확히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아주 기괴하거나 어떤 특이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도 개별 범죄자의 동기나 뭐 성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학습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역적, 기납적 접근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기납적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과거에 유사하거나 동일 유형의 사건들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사건을 거기에 대입해 보는 것이 그죠? 이게 기납적 접근 방법이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현재의 사건을 매치해서 보는 것. 근데 연역적 방법은 뭡니까? 그 과거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그 사건, 범죄 현장에서의 어떤 사건 어떤 현장에 대한 분석 또 뭐
법이 관의 어떤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현장의 형사 사진, 유료 물품, 그러니까 당해 범죄, 지금 일어난 범죄를 토대로 해서 어떤 그 범죄자의 동기,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연역적 프로파일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연역적, 기나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하면, 장점은 아까 뭐였습니까? 기나적 방법. 옛날에 과거에 그 범죄 통계 자료들을 분석한 그런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사건을 거기에 하나하나 대비해 보면 과거의 사건에서 분석된 결과들을 이 사건에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법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 훈련 없이도 지금 사건의 특징들을 찾아서 과거의 사건에 대비해 보면 지금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쉽죠. 또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이 기나적 접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연역적 방법의 장점은 뭡니까? 현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특이하거나 기괴한 그런 특수한 범죄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범죄 사건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그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또 이 프로파일링의 기법들이 더욱더 전문화될 수 있다. 또 법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파일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어떤 그 전문성들이 좀 제고될 수가 있겠죠. 그게 연역적 방법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점을 한번 같이 간략히 좀 한번 볼까요? 단점은 기나적 프로파일링의 장점, 단점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단점 이거는 뭡니까? 단점은 기나적 프로파일링은 통계적 결과를 통해서 이거 사건을 비교하는데 통계 그 자체의 어떤 샘플링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현재 사건에 접목할 만큼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도, 이게 큰 기나적 프로파일링 큰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역적 프로파일링의 단점은 이게 너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그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떤 그 해당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어떤 거 만들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쉽게 이 연역적 프로파일링, 기나적 프로파일링이 좀 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신속하고 용이하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특정 범죄자를 좀 더 어떤 프로파일링도 할 수도 있고 한데, 오히려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그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좀 찝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범죄자를 특정하기도 프로파일링을 만들어내기도 대단히 좀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방법과 전략에는 주로 기납적,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역적 프로파일링 또 기납적 프로파일링, 실제 프로파일링 방법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어떤 그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요 프로파일링, 기납적,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뭐 뒤쪽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조금씩 설명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4강에서 배웠던 프로파일링 방법에서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파일링에서 상당히 유용한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임상적, 통계적 이런 거 쭉 설명드렸듯이
그런 것들 연구해서 연역적, 기하적 프로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지식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4강 수업 뜬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